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토요일인데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주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을 하는데요. 요새 그 사칭 우파 유튜버들, 그것들은 우파 아닙니다. 쓰레기 방송들이 그 부정선거를 계속 그 돈벌이하고 보수를 죽이는데 너무 비참해요.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좀 희망이 없는가? 오늘은 좀 희망 방송을 좀 하면서 미래통합당에 걸 갖다가 또 한번 까보겠는데요. 지금 초선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좀 특이하고 그래도 보수의 정체성을 개혁적으로 바꾸고 중도층으로 확장시킬 인물들이 몇 명이 보여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존의 정치인들 김종인 씨라든가 김용태 씨, 김세연 씨, 이준석 씨 이런 사람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혁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그 사칭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에 의해서 매도를 당하고 이지매를 당하고 있죠. 진의 돈벌이 이용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다시 태어나온 게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들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례대표 말고 비례대표 조수진이 있지만은 비례대표에서 그 미래한국당에 쓸만한 인재가 몇 명 있어요. 그 중에서 쓸만한 인재가 조수진이고 조수진은 다 아시죠, 그죠? 그 종편에 채널 A에 많이 나오고 과거에 그 조수진이가 쓴 그 기자 칼럼을 보면은 되게 날카로워요. 조수진이 또는 송파병의 김웅이 또는 송파을의 배현진이 그 다음에 저 부산에서 당선된 김미애 이 네 친구가 조금 그래도 보수의 정체성을 갖고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과거의 전투력 그런 거 말고 전의견 같은 거 말고 이현주 같은 거 말고 조수진, 김웅, 배현진, 김미애가 좀 잘 싸우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걸림돌이 뭐냐? 걸림돌이 미래통합당이 다 영남 중심으로 지금 당선이 됐는데 60석 가까이가 얘네들이 지금 수구 꼴통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진 세력이 과연 이 미래통합당의 구태의원하고 좀 이따 말하는 그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등산복을 그 아웃웨어를 입고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과연 이 사람들이 개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일단은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총선이 참패한 지 한 달하고도 하루가 지났는데도 희망이 안 보여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지금 참 답답한데요. 한 달이면은 총선 21개월 대선이 21개월 남았어요. 그럼 20분의 1을 그냥 까먹었다는 거예요. 김종인 씨를 모시려면 빨리 모시고, 안 그러면 지들이 자강론으로 들어가서 깨지려면 빨리 깨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정신도 없고, 그래서 썩은 물이라는 거예요. 썩은 물. 지금은 우리 실록이 산에 가보면은, 그 실록, 그죠? 연두색의 꽃잎들이 막 새로운 그 잎이 태어나고 가지가 치고 있죠. 두 달이 있으면 뜨거운 여름이 옵니다. 뜨거운 여름이 폭서가 나요. 폭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도 이 너무나 많은 의석을 역사 이래 처음이에요. 여야 통틀어서 190석을 가져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잘못했다가는 국민들이 반동을 일으킬 것 같고 그리고 저 미래통합당이 지금 저 자중질환에 빠졌으니 기다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나 21대 개원이 한 포럼 남았잖아요. 그때부터 피 튀기는 싸움이 뜨거운 여름이 온단 말이에요. 뜨거운 여름이. 지금 이럴 적에 진용을 정비하고 패배 원인을 찾고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개원할 때까지도 리더가 안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 누누이 강조하지만 깨져요, 이거. 1년쯤 있다가 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TV는 보수를 개혁해서 혁신시켜서 정권을 되찾자는 방송이므로 오늘은 조수진, 김웅, 배현진, 김미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조수진이는 이제 오늘 그 중앙일보에서 정치 언박싱에 나왔고, 김웅이란 친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정치인 중에서 이 친구도 원래 정치를 안 하려고 그랬던 애죠, 김웅이가. 그런데 검경 수사 조정권이나 또는 검찰 탄압하는 걸 보고 정치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이 친구는 굉장히 인문학적이나 사회과학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고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말을 던질지기에 크게 무리도 없이 무찌르자 공산당 자 빨갱이 문제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래 김웅의 입을 갖다가 나는 기대를 한다. 활력을 기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배현진이가 있죠. 배현진이는 굉장히 여성적인 성향이에요. 배현진이는. 그런데 미래당 원내 대변인이 됐죠. 미래당 원내 대변인. 그래서 제1야당의 마이크를 잡고 당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배현진이는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조목조목 논리 있게 똑바른 말로 똑바른 발음으로 앞면에 선거 자체만 해도 보수 우파한테 이익이 돼요. 일단은 미인이고 지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김미애 씨가 있죠. 부산에서 당선된 이 친구가 너무나 가난해서 그죠? 방직 공장을 다니면서 50대 초에 방직 공장을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방직 공장을 다니면서 야간고를 다니고 야간대를 다니고 뭐 동아대 야간대를 다니고 사실을 붙어서 국선 변호사가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개천에서 용남 경우다 나는 이게 보수의 가치다 하고 이제 정계에 진입을 했죠. 그죠? 이 네 명이 괜찮은 사람인데 일단 조수진이부터 이야기를 하면 조수진이가 요새 그 윤미향 사건 이 윤미향 사건은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윤미향을 둘러싼 정의연, 전대연, NGO 이런 걸 보면 이건 조국이 사건보다 더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에요. 조국이 애는 지돈 가지고 불리려고 그랬지만은 윤미향이라는 애는 할머니들과 어린 학생들의 돈을 칼취해서 지 호화후식에 썼다 이런 게 이제 결론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 윤미향 사건은 오히려 조기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비도덕, 비양심, 아주 찌질하고 아주 비천하고 천박한 인생을 보여주는 게 이 윤미향 사건이에요. 정신의 사건이고. 그래서 주순이가 말하기를 윤미향을 비판하면 친일이냐? 그럼 위안부 할머니가 친일이란 말이냐? 이렇게 그냥 톡 쏘면서 나오는데 이게 조수진이 같은 경우 입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현재는 미래한국당의 대변인인데 통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그 오리무중이죠. 저도 거기에 대해 솔직히 고민이 많아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통합이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미래한국당이 독자정당으로 가가지고 제3지대를 만드느냐? 일단은 김종인 씨가 오는 걸 봐서 그때 가서 제가 한번 방송해 드릴게요. 이 조수진이가 정치연 박싱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는 기자가 좋다. 그래 기자가 훨씬 나아요. 국회의원보다 기자가 나아요, 솔직히. 기자가 대우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들이 할 말을 다 할 수 있고 기자가 나아요, 솔직히 국회의원보다. 계속 할 수 있으면 기자를 했을 것인데 정부나 여당을 비판하는 해설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방송 제지도 걸리고 출연시키지 말라는 압박받는 일 있고 압력받는 일이 너무 많아서 기자를 그만두고 정치에 들어왔다. 이 친구가 이제 자기는 과거에 동교동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다. 동교동 인사들을 자기 보고 굉장한 기자다. 그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봐도 당시에 참 동교동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참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교동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이 조수진이한테 너 왜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느냐? 그런 말을 안 하고 동교동의 수지로 만들어줬다. 동교동의 수지로. 당시에 수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지 씨한테 미안하다. 나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수지 씨와 비교하다니 이러는데 이 언론의 입으로 보면은 이 조수진이는 수지 씨보다 몇 배를 능가하죠. 그죠? 얼굴 말고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자 정신으로서는 수지보다 훨씬 더 옹축되고 넓은 가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조수진이가 그럽니다. 슈퍼 여당에 맞서서 초선 의원으로서 현 정부의 위선에 맞서 소수 여당 공격의 칼을 더 뾰족하게 갖겠다. 더 뾰족하게 깎겠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그죠? 칼을 더 뾰족하게 갖고 공격을 하겠다.
이 네 명이 있는데 이 네 명이 과연 힘을 쓸 것인가? 미래통합당 저 수구들 세력들한테 힘을 쓸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영남당한테. 과연 그 증거로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23, 40대 낙선자들 또는 청년 비대위애들 미래통합당 또는 청년 세력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미래통합당 내에 청년당을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내에 야당 역할을 하겠다. 그죠? 그리고 광주에 내려가서 사죄하겠다. 세월호 막말에 대해서 사죄하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남 수구 꼴통들이 기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당선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당대표라도 되는 줄 아느냐? 깝죽대지 말라. 이런 게 나오는 게 지금 미래통합당 내의 분위기랍니다. 골치 아프죠? 얘네들이 지금 당 일부 청년들에게 너희가 가해자 당사자도 아닌데 오버하지 말라. 당 지도부도 아닌데 무슨 사죄를 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한 비대위원은 청년 비대위 관계자는 사죄가 아니라 참여라고 했으면 괜찮았을는지 하고 자주 섞인 발언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가해 당사자에게만 사죄 자격이 있다면은 매년 독일의 전쟁 범죄를 사죄하는 메르켈 총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우리 보고 아베가 되라는 소리냐? 이렇게 탄식이 나온다 그래요. 청년 조직위애들이. 그리고 한 청년이 말하기를 나이도 어린 것들이 나대는 모습이 그냥 보기 싫다는 것 같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이가 밥 먹여줍니까? 아니 정치판에서 사회판에서 나이 가지고 대드는 친구들이 이거야말로 수구꼰대예요.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60대면 30대가 중반, 30대 초반이 됐을 것이고 70대면 우리 자식들이 40대, 50대가 됐을 것인데 아니 왜 나이를 갖추고 자고 되지? 조선조 발상으로? 지금 조선시대예요? 나이 가지고 자꾸 대들게 이 수구 꼴통 분들아 그리고 미래통합당 수구 꼴통들은 그러면서 뭐를 갖다가 마크롱을 원하고 뭘 갖다가 클린턴을 원하고 참 한심하네. 지금 이게 저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재미있게 들으세요. 트롯으로 갑자기 두각된 TV조선의 트롯 경연에서 송가인이 있죠. 그죠? 송가인이를 보고 배워야 돼요. 송가인이가 30대 초중반 됐죠. 근데 송가인은 남녀노소가 다 조정하고 영호남 전체 지역에서 다 좋아해요. 송가인. 그죠? 그 사람을 왜 좋아하는가? 똑같은 트로트인데, 왜 홍준표가 부르는 홍두야 울지 마라는 싫어하고 송가인이 부르는 그 트롯은 다 좋아하는가? 남녀노소 지역 차별 없이 그걸 알으셔야 돼요. 같은 트롯이라도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송가인에 대해서 언제 내가 특집 방송을 한번 찍을 거예요. 이 정치적인 걸 곁들여가지고. 지금 이게 누구냐 하면 우석훈이가 말을 하는데, 여담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웃도어가 없어요. 등산 가면 야산에만 가도 야산에만 가도 울긋불긋한 아웃도어를 입고 등산화도 신고 이거 지팡이 같은 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 그걸 그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등산화 밑에 이젤인가 지젤인가 그거 막 이렇게 팍팍 박히는 거 그것도 들고 이러는데 등산복 같은 게 아웃도어 한 10년 동안 엄청나게 컸죠. 저는 그런 복이 없어요. 간혹가다 야산도 가고 청계산도 가고 이러지만은 간혹 가다가 그 보기 싫더라고 저는. 산에 가면 똑같은 아웃도어를 입고 나와 아줌마 아저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세상은 바뀌었어요. 지금 BTS가 나오고 송가인이 나오고 이런 시대인데 BTS까지는 못 따라가죠. 그죠? 민주당 애들도 그렇고 통합당 애들도 그렇고. 근데 송가인 같은 걸 보면 된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인기가 있고 남녀노소에서 저렇게 팬덤이 형성되는가? 노래만 잘 불러서 그런 것인가? 하는 행동을 봐라, 송가인이가. 은행을 봐라,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요새 젊은 애들이 며칠 전 신문에도 나왔죠.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들은 아웃도어를 입고 울긋불긋하면서 올라가는데,
요새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답답하다 보니까 산을 올라가는데 20대, 30대, 40대는 그냥 일반 평상복으로 가고 여자들은 레깅스를 입고 올라가고 청바지를 입고 올라간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사고 이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정권을 되찾기가 대단히 힘들죠. 보수가 망가진 게 10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수라는 사람들은 우파가 망가진 거, 보수는 안 망가졌어, 솔직히.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밑에 사람이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자기의 좋은 경험을 전수하지도 못하면서 나쁜 말만 계속 따라오는 후대 20대, 30대, 40대에다가 욕설을 퍼붓고 니들이 뭘 아느냐, 나이를 앞세우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응? 태극기를 드는 건 좋죠. 데모하면서. 태극기를 들으면은 그럼 뭐도 알아야 되죠? 현재 밖에는 IT 기술이나 테크놀로지나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거 부정방송 하는 그 쓰레기 유튜버들이 하는 말을 잘 몰라. 걔네 말하는 걸 신적으로 믿어. 광적으로 믿어. 그러니까 진다는 거죠. 기초적인 사회 지식이나 과학 지식이나 인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수학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그걸 따라다니면서 그러고 산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막 지팡이 짚고 지팡이가 아니고 그 있죠 왜 등산할 적에 팍팍 박는 거 그거 짚고 아웃도어만 입고 다닌다 등산복을 아니 야산 가는데 왜 아웃도어가 필요하죠? 기껏해야 100m, 70m, 200m, 500m, 700m인데 그것도 밤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수도권 낙선자들이 하는 말이 격려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핀잔을 주다니 이래가지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역시 미래가 없어 보인다 하고 한탄을 하죠. 3040들이 미래통합당에 요번에 들어온 3040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래통합당에서 기존의 한국당에서 인재영입한 사람도 있고 길른 사람도 있고 또 김세연이나 유승민이나 안철수 조직에서 온 사람도 있다. 이걸 합치지도 못하고 나이 든 꼰대들이 숙골들이 영남 지역당에서 의원이 된 애들이 니네가 도대체 뭔데 너희가 감히 우리한테 충고를 하고 니네 마음대로 행동을 하느냐 그죠? 억누르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들이 옳다면 억누르면 돼. 그들이 근데 지들은 확고한 신념이 있어. 우리는 산업화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 미래통합당 걔네들이 사회에 봉사한 게 뭐가 있어? 거의 공무원 출신이고, 관료 출신들인데. 이 꼰대 정당 이거 안 없애면 말이죠. 이거 2년 뒤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당 깨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당 깨지고 그러면 새로운 물을 갖다가 계속 붓고 키우는 과정이 그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숙골들이 안 바뀐다고 솔직히. 그래 미래통합당 요번에 영남에서 당선된 한 60여 명이 반만 바뀌어도 돼요. 지금 대구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문재인을 부정하는 것보다 문재인을 긍정하는 게 훨씬 높게 나와요. 그래 대구 사람들 경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비록 미래통합당을 찍었지만 우리가 핑크 미래통합당 신지 세력 아니다 이제는 문재인을 싫어서 그래도 보수의 중심지인 보수 우파의 중심지인 대구마저 미래통합당을 버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찍어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럼 대구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경북 사람들도 저도 그쪽 사람이니까 그럼 새로운 세력을 키운단 말이야. 그게 유승민도 아니고 홍준표도 아니란 말이에요. 대구는 신라시대 이후부터 신라가 AD 몇 년에 그게 됐어요. AD 300 몇 년에 건국됐나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한 2000년을 갖다가 자존심을 가진 대구 경북 시민들이 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느냐? 저래 쓰고 늙은 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TV 여명이었습니다.